부진했던 팔레스타인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무색무취한 전술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개인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선수들은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손흥민이 선수들에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지시를 한 이후 한국팀의 공기와 템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시아 역대 최강 멤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 이제는 베테랑이 된 아시아 역대 최고의 슈퍼스타 캡틴 손흥민과 세기의 재능 이강인, 미넨의 센터백 김민재의 플레이에 오만 선수들은 정신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예상치 못한 한국의 젊은 이 선수의 활약에 팔레스타인 감독 또한 극찬에 극찬을 더할 뿐이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월드컵 진출을 위한 마지막 예선. 월드컵 3차 예선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과 오만과의 경기가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술 없이 또다시 무기력한 무승부나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점. 대한민국에는 역시 슈퍼스타 손흥민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득점으로 한국 축구가 지옥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명보 감독의 복귀전은 홈에서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기록하는 치욕적인 참사를 낳았고, 아직까지 문체부 조사와 국정감사가 남아있는 상황, 특히 하루 전 배드민턴협회 횡령 배임이 사실로 밝혀지며 축구협회도 혐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펼쳐진 경기였지만, 역시 대한민국에는 차원이 다른 월드클래스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술의 승리가 아닌 완벽히 선수들의 체급 차이로 찍어 누른 경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오만원정은 축구협회가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홈구장의 잔디뿐 아니라 감독과 코치진의 무능력함, 무엇보다 오만까지 가는데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중간에 경유지에서 환승까지 하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경기를 뛰어야 하는 A매치 기간, 선수들의 컨디션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축협의 만행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지난 경기 팔레스타인전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였고, 특히 이강인은 그전보다 성숙한 인터뷰로 팬들에게 사죄드리며 잔디를 포함한 모든 것은 변명에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터뷰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오만원정,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서 팬분들의 걱정과 염려를 잘 알고 있고 국가대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 중에서 주장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매 시간 생각하며 그라운드 위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꺼내든 선발 명단에는 지난 경기 부진했던 주민규 대신에 오세훈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과 함께 아시안컵에서 부진했었던 박용우 카드를 꺼내들었고, 수비는 김민재, 정승현, 이명재, 서령우가 포백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의 한 차원 높은 선수들은 초반부터 70% 이상의 볼점 유율로 완전히 상대를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후방에서 기회를 노리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가져가며 유효 슈팅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보다 더 공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는데요. 그리고 전반 11분 드디어 황희찬 선수의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이 터지며 오만 원정에서 귀중한 선제골을 얻어냈습니다. 환상적인 퍼스트 터치에 이은 턴 동작으로 체중이 완전히 실린 중거리 슈팅으로 환상적인 선제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반 25분부터였습니다. 오만은 홈에서 승점을 획득하기 위해 라인을 올리기 시작했고, 거센 전방 압박에 한국 선수들은 빌드업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 요르단 등 국가에 당했었던 전방 압박이 그대로 또다시 나타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빌드업의 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조차 감독이 해결하지 않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전방에서 뛰어난 공격수들이 특별한 전술 없이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축구입니다. 하지만 골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 팀이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수비에서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그동안 노출했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내며 수비 빌드업의 시작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모두가 걱정했었던 바로 그 장면. 결국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골을 헌납하며 최악의 순간을 맞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높은 온도 속에 쿨링 브레이크까지 시행되는 날씨였지만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전술의 선수들은 빠르게 지쳐버렸고, 결국 후반전은 라인 조절이 전혀 되지 않으며 수비에서는 오만에게 역습을 허용하고 공격 시에는 내려앉은 오만의 수비를 열어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얻어낸 PK는 아쉽게도 중국 주심의 오랜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취소되었고, 1차전 팔레스타인전 무승부에 이어 오만전까지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 점점 현실화되어가며 홍명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과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연봉 25억을 주고 역대급 황금 세대에 이런 감독을 데려왔다는 것에 축구 팬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내며 2대1의 역전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BBC 스포츠는에서는 한국과 오만의 월드컵 최종 예선 두 번째 경기 짧은 코멘트를 남기며 한국 대표팀은 전방위적으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중심에서 놀라운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은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손흥민의 플레이를 극찬했습니다. 김민재는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며 오만의 공격을 완벽히 차단했다. 그의 피지컬과 경기 조율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최근 PSG에서 2라운드까지 2골을 기록하였지만 로테이션 멤버로 매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지 못한 이강인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이강인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으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렸고 그의 드리블과 패스는 한국의 공격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며 이강인의 뛰어난 기량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베테랑들과 젊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젊은 선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함과 동시에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실패를 교훈삼아 클린스만 감독 같은 무전술의 리더를 만나지 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오늘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젊은이들의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참혹한 사건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대처가 매우 감동적이라는 아이러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시작은 국내에 퍼진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부터였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지 않는 이 집의 주인은 충격적이게도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에 직접 자원의 조국을 위해 싸웠던 김영길 참전용사였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허덕여야만 했던 그는 지금까지도 쉴 공간도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피부암이란 병을 앓고 있지만 폭염 속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로 한 달에 2번 목욕차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히도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때 71년 만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국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폭염 속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고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참전용사는 자신을 찾아준 한국인들의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고 수십 년간 희망하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전해집니다. 현재 참혹했던 이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는 그 모습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에게 한국전 참전은 결코 후회가 아니었지만 그 노고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의 보답에 감격한 것입니다. 인프레쉬, 이곳은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으로까지 달려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이 기업은 현재 또 한 번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최근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전쟁에 자원한 학병용사들이 출정 전 각자의 소감을 적은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프레쉬는 그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키링은 현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으며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고 알리고 있습니다. 차키, 가방, 휴대폰 등 한국의 역사를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 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여전히 생활고 속에 힘든 참전용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